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상황 좀 체크를 해보죠. 교수님,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상황은 어제보다는 다소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나타나는 것은 수목금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아마 지난 연휴 기간 또 주말 효과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 좀 중요하게 짚어볼 게 있는데요. 오늘은 거의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중증 환자가 하루에만 16명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는 오늘 4명이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통상의 그런 평균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는데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 중에서 감염이 되게 될 경우에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고령자거나 기저질환자 해당이 되셨는데 아직 백신을 접종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위중증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대상자가 되시는 이런 고위험군들께서는 거부하실 필요 없이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량 때문에 우리가 백신 못 맞을 일은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제 못다 나눈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국내 백신 위탁 생산, 모더나의 백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위탁 생산한다는 얘기는 어제 전해드렸고, 관련돼서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이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대목입니다. 우선 하나는 그러면 백신 허브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mRNA 백신 하나만 국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병입 수준을 지나서 완전히 이 mRNA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온 게 굉장히 아쉽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 독일 기업인 바이오엔테크라고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너무도 작은 회사라서 생존을 염려해야 될 정도로 작았던 회사입니다, 이게. 그러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유는 오로지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파이자와 협력을 하면서 수십억 명분에 해당이 되는 mRNA 백신을 만들면서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자,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앵글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공동 이제 연구를 한다, 또는 이제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mRNA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 이것은 나중에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뭘 했었어야 되느냐 하면은 mRNA 기술을 도입을 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대단히 제조를 하고 대단히 병입을 해서 지금 상황에서 전 세계로 배포하게 될 경우에는 이 팬데믹 상황이 바로 이 상황 때문에 순식간에 글로벌 제약회사의 깃털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 인지가 되는, 소위 말해서 허브로서 역할을 굳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아닌 말로 5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팬데믹이 진정된 상황에서 그때 가서 백신에 대한 기술, 차후에 팬데믹이 올지도 모르고 차후에 이 mRNA 기반의 백신이 다른 기존의 백신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기술이 우리에게 도입이 되고 그것이 삼성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우리가 그런 기술을 통해서 mRNA를 지금 팬데믹 상황에 맞는 백신을 대량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 배포할 수 있었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그럼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술 자체가 왔었어야 한다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을 하는 곳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 기술 이전을 해줬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mRNA 계열 그렇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RNA는
세균 배양을 하는 기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녹십자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한미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는 백신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는 좀 꺼려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십자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새로운 mRNA를 하나 더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에도 아무 영향이 없고 또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 더 가지게 되기 때문에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생존 가능하면서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한번 고려해봄직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뭐 그것이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삼성에 있어서의 인지도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내용 때문에 삼성이 병입이라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면 국내에서는 이 기술이 도입이 될 경우에 mRNA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적어도 3개 정도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내용상 다소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도 조금만 덧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설대호 교수님께서 이제 25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준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네, 댓글을 많이 예.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TBS 시청자들 중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혹은 정부 여당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나쁜 평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발심이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설대호 교수님이나 저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음만 먹는다면은 메신저 RNA 백신 기술을 이전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신종플루 사태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백신 생산을 했고 11월부터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백신과 관련된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한 녹십자라는 기업이 있었고 또 녹십자라는 기업이 화순에 대규모 백신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종플루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에서 백신과 관련된 노하우를 들여와가지고 백신 생산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가능해지려면은 원액을 스위스에서 생산해 와서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큰 기업에서 병에 패키징만 해가지고 내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원액을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하고 병에 담아서 완제품까지 만드는 모든 공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설대호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줄 건 주더라도 이제 그 정도를 가져왔으면 그건 정말 100점짜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제외되고 나서 스위스의 론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원액을 만든 다음에 그 원액을 한국으로 들여와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기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 병에다가 집어넣어서 완제품만 만드는 수준의 일을 네.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제 5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저는 50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모더나 완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했을 때 수급에 뭔가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점이 모더나 백신 확보에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저는 50점이라는 점수를 줬습니다만은 설대호 교수님께서는 더 안타까우신 거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여쭤보죠. 이제 병에 담는 그 기술은 굉장히 아쉬운 기술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뉴스공장에 오늘 정부 당국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mRNA 계열 방식의 그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취급해 본 적이 없는 계열의 약이므로 이것을 병에 담는 그 기술도 mRNA 계열 백신을 좀 안전하게 다루면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축적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그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의 수준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뉴스 공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이 mRNA가 mRNA 단독으로 있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쉽게 깨집니다. 그러는데 이제 안정화 물질을 포함한 리포점에 싸게 될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돼요. 이렇게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냥
이 병입을 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려고 하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fill and finish라고, 완제 단계라고 하는, 이 완제 단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냥 자동화 설비예요. 자동화 설비. 그냥 쭉 레일을 따라 돌아가면서 병에 분주를 하고 라벨을 붙이고 하는 그냥 자동화 단계입니다. 심지어는 삼성이 안 해도 돼요. 이 자동화를 하는 이 시설은 국내에도 몇 군데가 있고요. 국제 시장에서도 돈만 주면은 그냥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삼성이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뉴스 공장에서 그분이 나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분은 백신이 뭔지, mRNA 백신이 뭔지, mRNA 백신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분을 높여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국제시장에서 백신 이러면은 전통적으로 한 3개 회사를 국제시장에 강자를 꼽는데요. 하나가 영국 기업인 GSK, 그 다음에 프랑스 기업인 사노피,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인 멀크 정도를 글로벌 탑 백신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이 3개의 회사가 이번 팬데믹과 관련해서 백신을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뭘 하는 회사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백신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신은 정부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익이 박해서 대규모 그런 어떤 매출을 규모는 좀 되지만 이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하고 있고 공급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의 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라도 이 기업들이 백신으로 이익을 보기보다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제약회사로 주로 이익을 내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한번 볼까요? mRNA 백신. 이번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mRNA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역, 볼거리, 그 이외의 거를 만든다.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강력 경쟁력이 없어서 기존의 GSK나 사노피나 멀크가 만들고 있는 백신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백신을 만든다. 새로운 백신인 경우에는 7에서 15년 또는 성공을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mRNA 백신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내에서 백신 허브가 되려고 하면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지금의 기회를 통해서 우뚝 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기술 도입을 통해서 우뚝 서면서 적어도 백신에 있어서는 GSK나 사노피나 멀크 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정도가 되어야 한국이 글로벌 백신에 있어서의 허브 정도라고 하는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상회담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얘기가 되고 적어도 한국에서 그런 정도는 됐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번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전달체 기반의 백신과 그리고 또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 기반의 노바백스 백신에 관련된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의 백신 강자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사실, 이건 고무적인 일인데요. 최대의 피해자가 어느 기업이냐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 어차피 거기는 CMO니까 위탁 생산하는 곳이니까.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떨어졌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오늘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냉정한 돈만 밝히는 냉정한 투자자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원액을 스위스에서 가져와가지고 병에 담아서 담는 공정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강양구 기자가 얘기하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 회사의 특성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의 특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는데 이제 강 기자께서 지적하신 것이 매우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굳이 글로벌 시장에서 백신 허브가 되려고 했으면은
노바백스가 상당히 빠른 수준이 되어서 지금의 화이자 수준으로 임상시험을 빨리 끝내서 전 세계에 노바백스가 깔린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근데 겁니다. 후발주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백스도 바이오엔테크처럼 굉장히 작은 회사거든요. 생존을 영위해야 될 정도로 작은 회사입니다. 그러는데 노바백스가 만일에 화이자와 같은 편을 먹고 했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제 기회는 바이오엔테크에 갔던 겁니다. 그것은 화이자가 mRNA 기반의 백신이 이번에는 전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화이자가 대거 이제 소위 말해서 배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만일에 노바백스가 바이오엔테크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의 리드를 노바백스가 했다고 하면 그때는 대한민국이 노바백스를 통해서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서 글로벌 허브, 백신에 있어서의 허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이는데 mRNA 기반 백신과 관련해서 한국이 백신 허브가 된다.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갈 일이다. 그렇다면 그 이렇게 얘기를 생각합니다. 해주신 것은 mRNA 계열의 백신이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이 팬데믹이 끝나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기술 자체를 안 받는 것도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예. 들어서 아까 제가 2009년에 신종플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2009년에 신종플루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 당연히 전염성은 굉장히 높고 치명률은 낮았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건학자들이 위험하게 생각을 했었던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종플루가 퍼졌을 때 녹십자가 노하우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빠르게 백신을 공급받을 수 백신을 있었- 예. 생산을 해가지고 자체 공급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종료가 된 다음에도 코로나 2호가 나올 수 있고 코로나 30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미래예요. 그럴 때 우리나라에서 메신저 RNA 백신과 관련된 생산과 공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없는 건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참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메신저 RNA 백신을 원액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체인을 국내에서 다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 팬데믹 극복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네. 옵션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수급 차원에서 일단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 요번에 모더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연계를 해서 그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방역 당국의 입장은 오늘 나온 브리핑, 아까 전에 기자의 브리핑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더 이상 우리가 사실 수급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수급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얻은 게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얻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50점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드렸던 건데요. 사실은 수급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3개의 백신을 네. 국내에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허가를 받은 거 기준으로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노바백스 백신, 그리고 이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모더나 백신도 예. 어쨌든 간에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백신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조성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지만은 정부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잠시 수급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손에 쥐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상황이 굉장히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수급의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점수를 굳이 안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된 것을 한쪽짜리라고 하면 제가 4분의 1쪽짜리.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25점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25점을 드린 게 아니라 잘된 것을 한쪽짜리. 그런데 저는 4분의 1쪽짜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와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4분의 1쪽짜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면서 제가 4분의 1쪽짜리를 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예. 당연히 우리에게 이제 도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세계의 백신은 이미
정상회담 이전에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거나 내용이 어느 정도 공유가 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뭐 더 진전 사항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다룰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모더나와 관련해서는 정상회담 직전에 이 이야기가 불거졌었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인이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수급에 일부 도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수급만 본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4분의 1쪽짜리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사실 그럼 이거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군을 위해서 네. 55만 명 붙는 벤의 백신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네. 여쭤보려고 했어요,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해당하는 백신을 제공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죠. 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점수가 좀 봅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거예요. 우선 강 기자가 이제 정상회담 직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역과 관련한 상황이 그래도 비교적 좋다,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는 백신을 비교적 확보한 국가다. 다소 수급에 있어서의 일정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백신을 많이 구입한 국가이면서 잘 사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해외에 공여한다고 하는 8천만 회분을 받아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받아오는 것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상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방역 상황이 열악하거나 또는 경제 상황이 열악한 국가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치 가져오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5만 명분을 가져왔잖아요.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적어도 백신과 관련한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일을 당국자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국자들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국내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55만 명분이 얘기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조 원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이고 그것은 물론 국제 역학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수십조에 대한 것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백신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못 미치게 상당히 미흡한 수준으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오는 게 우리 당국자로서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 당국자분의 의견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TBS 특보 코로나19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백신 스와프는 물 건너간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 스와프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처음부터 약간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남아도는 백신을 가져온다라고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호사가들이 백신 스와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애당초에 현실성이 없었던 것이고 예. 이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이 55만 예. 명분의 백신을 이제 선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뭐, 혹시 짧게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그 한 예. 가지만 오늘 언급하고 싶은데, 이제 내일 민주당의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을 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흘러나오는 백신 인센티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없고 그리고 좀 안이한 수준의 인센티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인센티브 안이 이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네. 한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60세에서 74세가 56%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한번 제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지금 교회나 성당이나 혹은 사찰에서 대면 예배, 대면 미사 혹은 대면 법회 하고 싶어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교회에 가면 교인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 명부에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70%나 8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면 열어줘라. 그 교회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도록 네. 허가해준다 같은 그런 식의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업장을 운영하는 주인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업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면은 사실은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엉터리 네. 인센티브 말고 이런 좀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방송 끝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따도 몇 명한테 전화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 좀 고민을 해보라고. 그 얘기는 또 내일 나눠보죠. 네, 인센티브와 네.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교수님, 뭐 혹시 네티즌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뭐 언제든지 예. 저도 방송에서 자유롭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댓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제 본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